가족을 믿으시나요? 저는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20해가 넘는 시간 동안 병원에 모시고 생활비를 챙기고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의 비밀 통장에 제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상상도 못할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사랑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배신일까요? 제 이야기는 지극히 평범한 결혼 생활에서 시작됩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바쁘게 살아왔고 특별히 부족함 없이 지내왔습니다. 시댁과는 멀리 떨어져 살았지만 시어머니와는 늘 가까이 지내며 정을 쌓았죠. 시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셨지만 혼자 사시는 것을 고집하셨습니다. 독립적인 성격이셨죠. 그래도 저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들러서 장을 봐드리고 집 청소도 해드렸습니다. 병원 예약이 있으면 제가 차를 몰고 모시고 갔고 약도 제가 챙겨드렸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서 시어머니를 자주 뵙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돌봄은 제 몫이 되었죠. 하지만 저는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정어머니처럼 편하게 느껴졌고 시어머니도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으니까요. 매달 생활비도 제가 드렸습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였는데 시어머니는 늘 괜찮다. 나는 연금으로 충분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꼬박꼬박 챙겨드렸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명절이면 용돈도 따로 드렸고 생신 때는 외식도 모시고 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믿고 의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러셨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먼저 찾으셨고 힘든 이야기도 제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그 관계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컸는데 시어머니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셨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힘이 없으셨습니다. 말이 잘 안 나와. 다리에 힘이 없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남편을 깨워 함께 시어머니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소파에 뒤스듬히 기대앉아 계셨습니다. 얼굴 한쪽이 살짝 처져 있었고 말씀을 제대로 하시지 못했습니다. 저는 바로 119에 전화했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시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금방 병원 가요. 걱정 마세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경미한 뇌졸중 증세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했지만 며칠간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는데 간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분이 따로 등록되어 있네요. 환자분 아드님 성함으로요. 저는 네, 제 남편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 수령자도 아드님으로 되어 있고 긴급 연락처도 아드님 번호만 적혀 있네요.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제가 주로 돌봤는데 왜 모든 서류에는 남편 이름만 있는 걸까? 하지만 그때는 시어머니 상태가 더 걱정되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마 그냥 자식 이름을 쓰신 거겠지 하고 생각했죠. 시어머니는 이번 사흘째 되던 날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도 어느 정도 돌아오셨고 움직임도 나아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완전히 회복하려면 재활 치료가 필요하지만 곧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 댁에 들러 당분간 필요한 옷가지와 물건들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일이 있어서 병원에 남았고 저 혼자 다녀오기로 했죠.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속옷과 잠옷을 챙기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두툼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오래된 서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열어보니 은행 통장이 여러 건 들어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하나를 펼쳐봤는데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통장의 예금주 이름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어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예금주는 제 남편 이름 그리고 잔액란에는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니 매달 100만 원씩 꾸준히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거의 7년 전부터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제 남편 이름으로 비밀 통장을 만드신 걸까? 왜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 7년이면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동안 저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는데 이렇게 큰 비밀이 있었다니. 예금주가 자기 이름인데 모를 리가 없죠. 그럼 남편은 왜 제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부부인데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숨기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정은 늘 빠듯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저도 파트타임 일을 했습니다. 남편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서 가끔 대출도 받았고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도 몇 번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돈이 없을까라고 한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 이름으로 8천만 원이 넘는 돈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시어머니 돈이긴 했지만 명의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날 밤 저는 남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당신 어머님한테 통장 받은 거 알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한테 힘든 일 생기면 쓰라고 만든 거야. 근데 너한테 말하면 부담스러워할까봐. 저는 화가 났습니다. 부담스러워할까봐. 우리가 부부인데 이런 걸 숨겨 7년 동안이나?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어. 너한테 알리지 말라고.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남편에게도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뭐였을까? 그저 돌봄 노동자였을까?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저를 믿지 못하셨던 걸까? 아니면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던 걸까? 왜 며느리도 아닌 아들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셨을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을 때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시고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시어머니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재활 치료도 시작하셨고 말씀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퇴원 날짜도 잡혔습니다. 그런데 퇴원 전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만 병실에 남으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에게는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하셨죠. 병실에 저희 둘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통장 받지?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긴 한숨을 쉬시고는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그 돈은 내 시아버지 때문이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는 1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과 이 통장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업 빚이 좀 있었어. 그때 내 남편이 보증을 섰었거든.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빚이 내 남편한테 넘어왔어. 3천만 원 정도였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빚을 떠안았다는 것도, 그걸 혼자 갚았다는 것도. 시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 남편이 혼자 그 빚을 갚느라 정말 고생했어.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숨긴 거야.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지. 내 남편한테 주려고. 하지만 내 남편은 받으려 하지 않았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강제로 내 남편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조금씩 넣기 시작한 거야. 빚 갚느라 힘든 너희를 도와주고 싶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저희를 돕기 위해 노후 자금을 조금씩 쪼개서 저축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너한테는 말 안 한 이유가 또 있어. 내가 알면 절대 받지 않을 것 같았거든. 넌 그런 애야. 늘 남한테 짐 지우기 싫어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몰래 한 거야. 언젠가 너희가 힘들 때, 아이들 대학 갈 때, 집 장만할 때 쓰라고. 시어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키고 말았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너희를 돕고 싶었던 건데 너한테 상처를 줬구나.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오해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비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이 항상 배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남편도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너한테 빚 이야기를 못한 것도, 엄마 통장을 숨긴 것도, 나는 내가 힘들어할까봐, 걱정할까봐 그랬어. 하지만 그게 오히려 너를 더 힘들게 했구나. 저는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려 했던 그 마음에요. 하지만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깨질 수 있지만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아직도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 통장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영원히 모르고 살았을까? 시어머니는 퇴원 후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고 계십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통장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그 돈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그 돈을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가족이 끝까지 숨긴 비밀 통장.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까요? 배신감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여전히 서운함이 남을까요?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싸 안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